파티 테이블이 차려졌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족제비는 원하지 않는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생일에 무료로 연회를 기대하면서 실제 친척 측근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외쳤다. 왜 내 아들이 복도에 발가벗고 있는 거죠? 계단 아래로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젊은 여자는 쇠사슬을 잡고 문을 살짝 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의 선물입니다. 왔던 길로 떠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 제 공간에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시킬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마리나는 항상 생일을 축하해야 한다고 믿었지, 배고픈 20명의 입을 위해 근무하는 요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첸코 가족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디아 표도로브나의 규칙이었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닌 여성. 세상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모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식 후 1주년 기념일에 마리나는 아침 9시에 껍질을 벗길 감자 한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전화를 걸어 가족 방문을 알렸다. 가족 14명, 아내가 있는 처남, 자녀가 있는 자매, 마리나도 몰랐던 먼 사촌들. 모두가 빈손으로 도착했지만 식욕은 왕성했습니다. 마리나, 소시지를 만들어라. 리디아에게 전장의 장군처럼 부엌을 돌아다니며 명령했다. 아스픽은 어떻습니까? 케이크는요? 케이크가 없는 생일은 생일이 아닙니다. 마리나는 머뭇거리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디아, 기성품 케이크를 사는 게 어때요? 돈을 쓴다고? 손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남편 그리고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담배를 사러 갔고, 이제는 차고에 있는 차를 확인했고, 이제는 자신의 방에 숨어 휴대전화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은 머리너가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리,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왜 제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야 하나요? 그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이 멋져 보이길 바라실 뿐입니다. 아름다운. 리디어가 한 유일한 일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가족 그녀는 이 단어를 마치 신성한 명령인 것처럼 존경심을 가지고 발음했습니다. 가족은 20명을 위한 요리를 하는 마리나였습니다. 가족은 손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했지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가족은 마리나의 생일을 자신의 비용으로 또 다른 연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나는 개구리를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수프 냄비와 구운 파이를 준비하고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리디어가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내 손자를 돌봅니다. 물론 리디어 자신은 손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리는 직업을 바꾸고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살 난 야로슬라프와 함께 출산 휴가를 떠난 마리나는 예산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리디아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리, 저에게 $20,000를 빌려주세요. 라고 그는 매주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는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일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고리는 주머니에서 마지막으로 저축한 돈, 즉 전기요금, 한 달치 구매 비용, 아들 옷 구입 비용을 꺼냈습니다. 리디어는 그 부스러기 일을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품. 절대.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제 너는 내 어머니 2만 명을 부인하느냐? 감히 돌격하면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마리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관심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요리, 청소, 미소 등 감정을 끄고 자동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무언가가 천천히, 조용하게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빨대는 새 텔레비전의 경우였습니다. 6개월 동안 마리나는 돈을 절약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000, 저기에서는 $2,000, 때로는 단지 $500만 저축했습니다. 기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녹색 화면만 표시되었습니다. 야로슬라프는 자신의 그림을 보지 못했다고 징징거렸다. 마침내 $43,000를 얻었을 때 그는 거의 행복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리는 집에 도착하여 나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리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이 필요했어요. 무슨 약이요? 어제 새 모피 코트를 샀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리는 단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해하지 마세요, 마리나. 엄마가 아프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이 돈을 6개월간 모았습니다. 또 함께해요. 엄마는 텔레비전보다 더 중요해요. 마리나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관자놀이를 움켜쥐고 목이 타는 비명을 참으며 20분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성, 습관, 모든 일이 마술처럼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에 계속 버텼습니다. 3월이 다가오고 또 다른 생일이 다가올 때까지 리디어는 일주일 전에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어조로 전화했습니다. 메러닌하, 우리는 당신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약 20명, 어쩌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테이블을 준비하셨죠. 마리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에는 생명이 없는 회색 도시에 젖은 눈이 내렸습니다. 마리나, 내 말 들려요? 듣고 있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습니다. 우리는 3시쯤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케이크도 잊지 마세요. 마리나는 전화를 끊고 계속 가만히 서서 바깥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찰칵 소리를 냈다. 마치 한계를 넘어 늘어난 실처럼 조용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이상한 무기력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리는 그의 어머니가 최고만을 원한다고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거의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리나는 생각했다. 나는 많이 생각했다. 생일날 그는 일찍 일어나서 야로슬라프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를 어린이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리는 3시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출근했습니다. 마리나는 아파트에 혼자였습니다. 스토브를 켜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낡은 담요를 들고 소파에 앉아 몇 달 동안 보고 싶었던 시리즈를 틀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맛있게 흘러갔습니다. 2시 30분에 그리고리는 도착하여 빈 부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마리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아니요.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지금 오고 있어. 모두가 오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리. 어쩌면 당신이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초조하게 앞뒤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해. 난 그들이 올 줄 알았어. 마리나는 잘고 있었어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또 잊어버리셨군요. 그리고리의 눈은 마치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커졌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화내실 거야. 그대로 둬요. 마침내 마리나는 TV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얼굴을 맞대고 서 있었고 그리고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차가운 것, 깨지지 않는 것. 말 걸지 말자. 그리고리 마리나가 끼어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리모컨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시리즈를 보고 싶어요. 손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혼자 가서 받으세요. 단, 착륙할 때 하세요. 그는 여전히 항의하려고 했으나 마리나는 이미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10분 후 아파트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녀는 자물쇠를 잠그고 사슬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지만 이제 시리즈의 줄거리는 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그의 손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부어 단숨에 마셨는데 차가운 액체가 목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인터폰이 울렸다. 정중한 터치가 아니라 손가락 관절로 버튼을 두드리는 듯한 집요하고 공격적인 콜이었다. 마리나는 일어나 문에 접근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리의 목소리는 분노로 목이 쉬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나. 그는 나무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저 문을 열어보세요. 고요. 마리나, 우리 엄마가 오셨어요. 다들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그녀는 쇠사슬이 들어갈 만큼만 문을 열었고 틈새를 통해 그녀가 기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얼굴무늬와 약 15쌍의 넓은 눈 후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그리고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리디아 피오도로브나 리디어 표더너, 가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려 너무 과장되어 우스꽝스러울 지경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여자가 억지로 지나가려고 소리쳤어요. 마리나, 지금 이 문을 열어보세요. 아니요, 마리나는 대답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모든 것이 끓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거의 고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리디아 표도로브나는 곧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일을 맞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초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룹 전체에 웅얼거림이 흘렀다. 누군가가 웃었다. 당신은 수치심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밀었지만 사슬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리,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그리고리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마리나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어디에 놓여 있나요? 음식은 어디에 있나요? 음식이 없습니다. 마리나는 목구멍에서 아이러니하고 해방감 넘치는 웃음 거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가방을 들고 이모에게 항의했습니다. 선물. 마리나는 그룹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의무를 다하고 나온 사람들의 빈손과 얼굴만 보입니다. 리디아 표도로브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내 아들은 왜 복도에서 발가벗고 있나요? 마리나는 틈새로 엿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리는 속옷과 티셔츠 차림으로 마치 난처한 상황에 처한 10대처럼 엉킨 옷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 생일이에요. 마리나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어진 침묵은 칼로 베어버릴 만큼 짙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막힐 듯한 웃음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벌렸다. 그러나 리디아 표도로브나는 분노에 불타올랐다. 정신이 나갔나요? 그는 씩씩 소리를 내며 문에 몸무게를 던졌습니다. 체인이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마리나는 본능적으로 물러났지만 나무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나는 전기장치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1년 전에 긴급 상황을 위해 친구로부터 장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출입 테이블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전원을 켜고 균열에 다가갔습니다. 건조한 소음과 함께 푸른 불꽃이 공중에서 튀었다. 리디어 파이아더로프너는 너무 빨리 물러나서 그녀 뒤에 있는 친척 2명을 거의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나요? 그녀는 이미 충격을 받은 듯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리, 경찰에 전화하세요. 머리너가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침입 시도에 대해 전화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요? 시어머니가 헐떡거렸다. 이곳은 내 아들의 집이에요. 그리고 나도. 내가 문을 열고 싶지 않다면 그게 내 권리입니다. 마리나는 조금씩 빛만 남기고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두 집에 가세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리디아 피오도로브나는 잠시 동안 비명을 질렀다. 배은망덕함. 그녀가 아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바쳤는지 그렇게 머물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황한 친척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다. 그리고리는 속옷을 입고 옷을 껴안고 마치 다른 우주로 향하는 문인 것처럼 문을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말이나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이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여기에 산다. 그런 다음 옷을 입으십시오. 마리나는 다리가 떨리고 있지만 여전히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알아요. 마리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십시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세요. 생각하다. 그런 다음 결정하십시오. 나를 쫓아내는 거야? 아니,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미움 없이 문을 닫았다. 분노가 없습니다. 그냥 닫혔어요. 그 다음 달은 이상했습니다. 머리너는 집에서 일하면서 작가로서 프리랜서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적은 돈을 지불했지만 생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리는 매일 전화를 걸어 방을 빌렸고 부업도 구했으며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 피오도로브나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끝없는 음성 메시지를 쏟아부었다. 배신에 대한 극적인 외침. 그녀가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했다. 그녀의 모든 며느리는 악마였다.는 내용이었다. 마리나는 가장 우울한 날에 그 비탄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시어머니의 농담은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2달 후 그리고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꽃과 케이크로. 당신을 위해서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늦었지만 마리나는 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모란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부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부드러운 꽃잎으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리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 사실. 그리고리의 목소리는 마치 그 말이 자존심보다 더 값진 것처럼 약간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덧없던 그의 눈이 이제는 상처받을 만큼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바보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날카로운 회의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의 피곤한 주름과 입 주변의 새로운 홈,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손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처음으로 피로가 아닌 뭔가 위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녀를 거치지 않고는 리디어 파이아더로프너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20명의 배고픈 입을 위한 깜짝 저녁 식사는 없습니다. 뒤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결합. 그는 마치 현장에 갇힌 소년처럼 보일 정도로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결합.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마치 그들이 다시 춤을 배우는 것 같았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리는 해냈습니다. 리디아 표도로브나가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이번 한 번만, 얘야, 긴급한 일이야 그는 거절했다. 마리나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절단되어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한 음절입니다. 국경. 몇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 안에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마리나는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예로슬라브는 첫 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오래된 습관에 빠졌고 때로는 좌절감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새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어느 날 밤 예로슬라브가 잠든 후 머리너는 차를 마시며 부엌에 있었고 그리고리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중얼거렸다. 왜?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마리나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포기했다. 그는 대답했다.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리디어 파이아더로프너는 새해 전날에 나타났습니다. 홀로. 그녀의 기생 친척들의 측근도 없고 드라마도 없이 단지 그녀의 손에 있는 초콜릿 상자와 그녀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녀의 자세의 머뭇거림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불확실성으로 마리나를 바라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예전에는 항상 날카로웠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수줍어하는 듯한 웅얼웅얼하게 들렸습니다. 마리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당신의 모든 식사, 모든 결정, 모든 호흡을 독살하는 그 여자의 5년. 그러나 복도의 노란 불빛 속에서 리디아 표도로브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더 하얗고 자세는 구부정했고 상자를 쥐고 있는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네,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명도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말고 시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너, 그리고리, 리디어 표더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예로슬라브는 그의 방에서 놀았습니다. 불편한 멈춤과 반문장으로 가득 찬 대화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떠나려고 일어나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리나가 갑자기 말했다. 난 사과하고 싶었어요. 마리나의 눈이 불타올랐다. 정확히 왜요? 모든 것, 리디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나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묵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볼게,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다음 생일에 마리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리는 이미 식탁을 차리고 기성품을 구입하고 케이크를 구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예로슬라브는 그에게 밝은 색상으로 그려진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귀걸이를 선물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났을 때 마리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 도시는 무관심하게 반짝였다. 그 빛의 거미줄 어딘가에 리디아 표도로브나는
자신의 거대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빈손을 내밀고 있는 평범한 친척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 그녀의 부엌은 따뜻했고, 그녀의 아들은 자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리나가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미소 지었다. 다음번에는 벽을 쌓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문에 사슬이 걸려 있고 서랍에 후추 스프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단호하고 차분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혹시라도